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2022학년도 수능 특강이죠. EBS 수능 특강 3강, 일과 에너지, 페이지로는 51페이지 2점짜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3강의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쉽다면 쉽고요. 참 어렵다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1번. 자, 그린 가에서 다는 물체의 힘 F1, F2, F3가 작용하는 동안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가에서 다 중에서 F1, F2, F3가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요. 자, 그럼 그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질량 가진 물체가 힘 F가 작용을 하면 우리는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그래서 힘에다가 이동거리 x를 곱했을 때 우리는 그 물체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물체를 내가 위로 들고 있어요. 힘 F를 줘서 위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물체는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거리 x만큼 이동을 했어요. 자, 이 경우 우리는 힘과 거리를 곱하는 건 좋은데 이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방향이 나란한 성분, 즉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만약에 물체가 힘을 준 방향에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x만큼 일을 해서 마이너스만큼 일을 뺏어갔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물체에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힘이 한 일이 0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수직인 것만 고르면 되는 거겠죠. 수직이 아니라면 일을 한 거가 될 거고, 수직이면 일을 안 한 게 될 거니까. 자, 그럼 가에서 보시면 손에 든 물체를 일정한 높이로 수평면을 따라 이동. 자, 손에 물체를 들고 있대요. 자, 물체를 내가 손이 물체를 떠 받치고 있는 거죠. 힘 F로.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으니까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이러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가의 경우는 일을 한 경우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림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위에서 보면은요,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운동을 하려면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물체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순간 물체의 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서로 수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원운동에서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원운동에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저 힘, 좀 유식하게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심력은 항상 힘의 방향과 물체의 순간 이동 방향이 수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구심력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나의 경우에서도 한 일은 0이 돼 버려요. 자, 세 번째. 빗면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인대요. 자, 빗면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면 자, 힘 F는 빗면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요.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분명히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힘은 거리에다가 거리 곱한 만큼 일을 해준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 놓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밀어 올려. 자, 속력이 일정하게 올라갔으니까 현재 속력도 V,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 속력이 V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운동 에너지의 증감은 있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의 증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힘은 일을 했죠. 자, 우리가 마도탁 문제를 풀 때도 얘기했었지만 힘에서는요, 탄성력하고 중력은 어차피 보존력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힘 F는 비보존력이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증감은 없으니까 이 물체는 당연히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증가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바람에 X에 대해서 높이 H만큼 물체가 위로 올라갔으니 이 물체는 분명히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고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으니 이 물체는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의 경우는 한 일이 0이 아닌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고르시자면은 가하고 나인 몇 번?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꼭 내기 참 좋은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로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차 하면은 가끔 틀리는 문제니까 꼭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은 친숙하면서도 약간은 안 친숙하기도 해요. 자,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 마찰이 없는 밑줄 그어보세요. 자, 무슨 뜻이죠? 마찰에 의한 손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자, 밑줄 그어볼까요? 뭐라고 하면 돼요?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처음은 0이에요. 라고 꼭 인지 좀 해주시고요. 자, 질량이 3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였더니 물체가 2초 동안 거리 D만큼 이동하였대요. 자, 그러면 그림상에서 보니까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질량 몇 킬로? 3kg짜리 물체가 처음은 얼마? 정지 상태였는데 힘 F를 받아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D만큼 움직였대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프를 줬는데 어떻게 됐느냐? 시간,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참 많이 익숙하죠? 자, 처음 속도가 0이고 힘 F를 일정하게 줬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F는 ma니까. 자, 그 상태에서 몇 초가 지났을 때 2초가 지났더니 그때 속력이 얼마? 여기가 4m/s래요.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2분의 4니까 얼마?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 아, 얘는 2m/s 제곱으로 가속되는구나. 그러면 질량이 3kg에다가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R자임은 몇 뉴턴? 오른쪽으로 6뉴턴이구나. 그런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밖에 없으니까 힘이 F가 R자임이고 곧 6뉴턴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억 F는 6뉴턴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 D는 거리 여기서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D는 어떻게 주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죠.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위에 곱하기 높이, 네, 높이 곱하기 밑변 2 하니까 얼마? 4 단위는 미터 기분 단위니까 거리 D는 4m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0초에서 1초까지 F간일은, 자, F간일을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희미한 일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자, 뭐가 있을까요? 희미한 일은 힘에다가 거리 곱하기 하면 되죠. 몇 뉴턴의 힘으로? 6뉴턴의 힘으로 거리 몇 미터? 계산했죠? 4미터. 그래서 4, 5, 20, 4, 6, 24, 24. 그 다음에 단위니까 줄 24, 뭐야? 6 곱하기 4, 4, 5, 20, 4, 6, 24. 맞죠? 4미터니까. 그럼 24줄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얘는요, 처음에 정지 상태고 나중에 속력 V를 가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게 결국은 여기선 다른 힘이 없으니까 희미한 일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분으로 따지셔도 돼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인데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2분의 1에 질량 3kg에 나중 속도가 얼마? 4. 4의 제곱이니까 4, 4, 16. 자, 그러면은 얼마가죠? 2, 8에 16, 3, 8에 24, 그리고 24줄. 이렇게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어차피 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희미한 일과 운동 에너지 증가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힘이 존재하면은 그거는 좀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의 답은 기억 맞고 니은 맞으니까 3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3번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낮에는 좀 덥고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이제 많이 졸리죠.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 계절이네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불안불안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공부해야죠. 그죠? 자,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제했던 질량이 M인 물체를 자, 수평면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대요. 그리고 실로 도르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동기가 F로 잡아당기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F로 잡아당겨진 거죠. 자, F로 잡아당겨져서 물체가 위로 올라갔대요. 한 이만치 올라왔나 봐요. 이만치 물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만큼 위로 올라갔대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지나갈 때 속력을 V라고 하재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물체가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 P를 지나는 순간 물체 속력은 V이고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림에 안 나와 있는 거 있네요.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보세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2배입니다. 자, 이 지점.
P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 P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합친 거죠. 자,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의 질량에 현재 속도 V, P점이에요. P점에서 V 제곱 더하기. 그때 위치 에너지 H만큼 위로 올라왔으니까 mgH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V이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요거죠. 2분의 1 mv 제곱의 2배를 했더니 얘랑 같대요.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의 2배를 한 게 역학적 에너지랑 같대요. 자, 이렇게 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죠? 넘어가면 mgh는 뭐와 같다?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억,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꼴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여기 우리 2분의 1 mv 제곱을 요거를 mgh로 치환합시다. mgh 고로 역학적 에너지는 mgh 얼마? 2mgh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요거 갖고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질량 나눠주니까 넘어가니까 2GH가 V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은 루트 2GH. 자, 그럼 루트 2GH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힘 F는 얼마니? 라고. 자, F가 우리 비보존력이죠. F, 비보존력이란 힘으로 거리 얼마큼 잡아 끌었죠? H만큼 잡아 끌었어요. 자, 비보존력이 한 일은, 자, 다시 한번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보존력은 뭐하고 뭐 빼는 거죠? 중력하고 탄성력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자 힘이 한 일, 그때는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 뭐가 됐든지 간에 싹 다 더하는 거죠. 알자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다시 한번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자, 그런데 알짜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 거꾸로 하면 감소가 되겠지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비보존력이 H만큼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역학적 에너지 얼마? EMGH죠. 역학적 에너지가 EMGH만큼 증가했죠. 아까 계산했죠. 그러니까 왜 거기서 보시면 디귿 F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F는 H 날라가니까는 EMG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맞네요. 자, 그럼 3번의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럭저럭 어렵지 않아요. 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가보죠. 자,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항상 꼭 먼저 문제라도 좀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앞에서 할 때는 다 쉬워 보여요. 자, 여러분들 항상 누가 뭔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전에는 그게 쉽다 어렵다 판단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셔야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4번. 자, 그린 가와 같이 전동기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 x가 0이 점에 정지해 있대요.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지점을 x가 0 지점으로 잡으래요. 자,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래요, 처음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자, 그런데 이 물체를 전동기가 F로 잡아당기나 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에서 위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가 없죠?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동기의 힘은요. 전동기 힘 F는 이거 뭐예요? 비보존력이죠? 그럼 전동기가 여기다 거리를 곱해버리면 힘이 작용한 만큼의 거리를 곱해보면 이거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니까 이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없고 탄성, 뭐 용수철도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무슨 에너지 변화로? 운동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F를 물체에 작용시켰대요.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물체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아, 거리 0에서 D까지는 F0라는 일정한 힘을 줬고, D에서 ED까지는 0까지 좀 줄어들었네요. 자, 거리가 D인 지점과 ED인 점의 속력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끊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보라고. 상황을 두 개로 나눌게요, 그냥. 처음에 거리가 D만큼 갔을 경우,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X가 0에서부터 아싸리 그냥 ED까지 가는 경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 F가 작용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힘 F가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은 X축이 거리고요. 그다음에 Y축이 힘인데 0부터 D, D부터 ED까지인데 문제는 F0라는 힘이 0부터 D까지는 일정하게 갔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우리 구간을 끊어볼게요. 첫 번째 넓이, 요 넓이, 요 사각형 D까지의 넓이는 결국은 여기까지 한 1이 되는 거죠. 힘이 한 1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0부터 2D까지인 이만큼의 넓이는요. 이만큼의 넓이, 전체 넓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속력을 V1, 이때 속력을 V2라 그러면 첫 번째, 결국은 요 작은 삼각형하고요. 작은 사각형하고 이 큰 사다리꼴하고요. 결국은 이때의 힘이 한 1이 되는 거고 전체는 이때의 힘이 한 1이 되니까 이 넓이비를 구하면 돼요. 그럼 에너지비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거 구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선 하나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요런 삼각형 여기 하나, 여긴 두 개,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둘, 여기는 2라고 할게요. 에너지를. 힘이 한 1이. 여기는 여기까지는 하나, 둘, 세 개죠. 여기는 3, 2예요. 자,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첫 번째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증가된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3, 이만큼의 에너지가 증가된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에 에너지비가 2대 3이에요. 에너지비가. 근데 이거는 무슨 에너지비죠? 1번 위치 여기를 D지점, ED지점이라고 하면 D지점과 ED지점의 운동 에너지비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죠.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속력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씌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리세요. 그럼 이게 V1 대 V2의 비율이 돼버리겠죠. 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래야 여기다가 제곱을 해. 2분의 1 m은 똑같으니까 제곱을 해야 운동 에너지가 2 대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력은 루트 2 대 루트 3이 되면 되겠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V1분의 V2네요. V1분의 V2니까 V1이 얼마? 루트 2분의 V2가 루트 3. 그래서 루트 2분의 3이니까 답은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가보죠. 자, 여러분들이 마더탕을 먼저 풀고 수특을 풀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기초적인 것은 건너뛰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혹시 이 영상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시는 분들은 안 되면은 그냥 질문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잘 모르겠으면은. 자, 그림과 같이 빗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수레가 빗면 위의 점 P, Q, R을 각각 속력 V, 2V, 3V로 통과한대요. 자, 빗면이 쫙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높이 H0로 잡읍시다. 세 지점 있나 봐요. 여기 하나, 뭐 이쯤 잡을까요? 둘, 그다음에 이쯤 잡을까요? 셋. 자, 여기는 대문자 H 높이가 그 옆에는 EH, 옆에는 그냥 H. 자, 물체가 지나갈 때 이때 순간 속력은 V, 이때 순간 속력은 2V, 이때 순간 속력은 3V. 자, 이랬을 때 높이 B 구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가 P, Q, R인데, P점이나 Q점이나 R점을 지나는 동안 거기 단서 조항 보시면 마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오로지 뭐만 갖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냐면 중력만 받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중력은 보존력이에요. 중력은 보존력이라는 소리는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총 역학적 에너지 합,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좀 이용할 건데요. 이거 2분의 1 mv 제곱하고 mjh 다 써서 풀어도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 치환할게요. 2분의 1 mv 제곱을 E1이라고 치환을 하고요. mg 소문자 h를 E2라고 치환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Q하고 R만 볼게요.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하자.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R에서의 에너지가 어떻기 때문에 같다는 걸 지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V니까 V 제곱골이니까 그럼 얘는 4E1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왜? V 제곱일 때를 E1으로 하긴 했는데 2V는 제곱이니까 4V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죠? 더하기 H만큼을 E2라고 하고 했는데 여기는 EH니까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만 비례하니까 E2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3은 9, 9, 2원 더하기 H니까 2, 2 이렇게. 그러면 넘기고 넘길게요. 그러면은 얘가 1로 넘어가니까 2, 2는 넘어가니까 9에서 4 빼면 얼마죠? 5, 2,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놓고요.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하고 여기인데 지금 P에서는 어차피 P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이 원만큼 가지고 있고요.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H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2의 꼴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원을 소거해야 되니까 이 원은 해서 좀 정리할게요. 이 원은 5분의 1 이 2예요. 요렇게. 일단 요걸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원을 이게 됐건 둘 중에 아무 데나 QH가 됐건 RH가 됐건 아무 데나 하나만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될까? 어디가 돼도 귀찮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원 대신에 5분의 1 2니까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2 2가 되겠죠, 이게. 이 원 대신에 5분의 1 집어넣은 거예요. 더하기 2 2가 되겠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다 합치면은 5분의 10인가요? 그럼 5분의 14 2가 되죠. 즉, 이게 이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물론 얘도 같겠죠? 그럼 여기를 는 같다. 왜? P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Q에서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 되니까 5분의 14 2가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원 대신에 여기도 당연히 얼마로? 5분의 1, 2원을 넣어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Z라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면 돼요? Z라고 해볼까요? 넘어가니까 5분의 1을 빼주니까 5분의 13,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는 MGH니까는 결국 5분의 13이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 높이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5분의 13 스몰 h가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 구하는 건 h1분의 대문자 h니까 뭐 당연히 h분의 대문자 h니까는 그러면은 얼마예요? 5분의 13 스몰 h를 h1 해주면 되니까 나누니까 얼마? 답은 5분의 13이 되면 되겠죠. 자, 이거 풀이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치환을 안 하고 MGH하고 2분의 1 MV 제곱 꼴로 해서 표현해서 나타내도 상관은 없는데, 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원, 2투로 치환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는 걸 가지고 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조심하실 거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라는 거.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그냥 비례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서 치환 과정 넣어 주시면 돼요. 요 정도 치환 과정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도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6번. 자, 6번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로 안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 앞에서 속도 가속도 하거나 그때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눈에 딱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뭐랑 좀 비슷한 예전에 풀었던 속도 가속도에서 어떤 문제랑 좀 비슷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6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문제예요. 내가 어떤 물체를 빗면에서 가만히 놨어요. 처음 속도가 정지예요. 쭉 내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반을 딱 자를게, 이동거리를.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LL로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느냐? 손이 작아서 분필을 두 개 잘 못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해 이 길이가 1대1이잖아요.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이쯤 이렇게 자르면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대1이 나오려면요. 여기의 시간이 t면은 여기는 루트 2t가 돼야 되고요. 이때 속력이 v면은 여기는 얼마? 루트 2v가 돼야 돼요. 요 메커니즘은 앞에서도 좀 했었을 거예요. 대신 시간을 똑같이 t, 2t, 그럼 v는 v, 2v 되었고 1대 3이 나왔었고, 요렇게 돼야지 요 넓이하고 요 사다리꼴 넓이 1대 1이 나온다는 거. 요거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을 거고, 얘는 그걸 이용할 거예요. 자, 저건 놔두고 문제를 옆에다 그냥 계속 써볼게요.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연직 윗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최고점 P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수평면으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거랑 좀 별개니까 끊을게요. 자, 6번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중간을 끊읍시다. 이쯤 잡을까요? 자, 여기 시간, 여기 속도 잡으면, 자, 얘는 처음에 던졌으니까 당연히 초기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V라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여기가 최고점이 되겠죠. 더 내려와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질 때 한 이쯤 잡을까요? 이쯤 잡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V가 돼야지 이제 지면에서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될 건데, 그림 나는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거래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위치 에너지 말하는 건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식이 돼 있죠. 그리고 최고점 여기가 얼마래요? 2제로래요. 그럼 언제예요? 이 물체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가 그러면 얼마?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가 2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절반을 잡아놨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1 2제로예요. 근데 어차피 높이는요, 높이에만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잠시만요. 그러면 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지면에서 속력 V로 쏴 올려져서 쫙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전체 시간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여기, 그럼 마이너스 V라는 속력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절반이니까 위치 에너지 절반이면 최고 높이, 여기까지 높이 H라 그러면은요,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기 절반이 돼야 돼요. 2분의 1 H.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를 처음에 그려줬던 이유가 1대 루트 2의 비율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반으로 자를게요. 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여기가 전체 시간이 t예요. 그럼 여기가 전체 시간이 t가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대로라면요. 여기 자를게요. 이렇게. 이쯤 잘라야 되고 얘는 이쯤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자, 높이가 1대1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1대1이 나와야 되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역시 1대1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러려면요. 여기의 시간 대 여기의 시간을 볼까요? 그럼 여기의 시간 대 여기의 시간. 아, 약간 그래프 괜히 지웠네. 다시 또 그려야 되네. 아까 여기다 그려놨던 그래프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처음부터 0에서부터 쭉 이게 익숙하니까 여기가 t면은 여기는 얼마? 루트 2t. 여기가 v면은 여기는 얼마? 루트 2v.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시간을 t1, 여기 시간을 그러면은 t2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t1, t2 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를 t1이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t1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2t1 잡죠. 루트 2t1. 이거 반만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절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1t겠죠? 대문자 t예요.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죠? t1 대 루트 2t1은 1대 루트 2죠. 1대 루트 2. 맞네요. 자, 그러면 1대 루트 2고요. 자, 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림 나는 던져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계속 가보죠. 자, 이때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기억.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 이 문제에서요. 토탈 물체가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내려올 때까지요. 중력, 탄성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한 게 있나요? 거기 보시면 단, 공기의 마찰력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래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비보존력이 작용한 적이 없죠. 비보존력이 작용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T1일 때, 이걸 아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를 T1을 여기서 잡아놨지. 여기를 T1이래요. 여기가 T1일 때. 자, T1일 때는요, 어디예요? 절반이죠.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서 물체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은 게 여기라면 그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라 하냐면 물체의 속력은 T1일 때가 T일 때. 자, T일 때는 언제예요? 지면에 내려올 때죠. 지면에 내려올 때 속력 V. 그 다음에 T1일 때는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때 속력 V. 여기 1, 여기 2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V1 대 V2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역학적인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인 걸로 봐서는 그럼 거꾸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하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0예요.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죠? 자, 그러면은 T1일 때 하고요. T일 때 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1대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도비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예요? 물체의 속력은 T1일 때가 T일 때 루트 2분의 1배이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T2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T2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T2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T2고요. 예, 여기가 T2예요. 여기가 T2죠.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죠? 1대, 노란색으로 쓸까요? 1대 루트 2의 비율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t죠? 그게 얼마예요? 이게 루트 2분의 1 스몰 t라고 해볼까요? 스몰 t. 그러면은 루트 2분의 스몰 t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t는 어떻게 치환하면 돼요? 루트 2분의 1 대문자 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위치에 좌표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요 시간에서 요것만 더 스몰 t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대문자 t에서 더하기 소문자 t인데 이게 2 루트 아이고 이렇게 안 써지냐? 2 루트 2분의 1 대문자 t가 된 거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t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t2가 뭐 8분의 7t냐 이렇게 나오는데 8분의 7t는 뭐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루트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t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얼토당토하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았고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니은 하나 맞으니까 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자, 7번 가보죠. 자, 7번. 영상 30 몇 분 지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자, 7번. 7번이요. 자, 7번.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 B가 실 PQ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자, PQ는 빗면과 나란하다. 자, 그림 나는 P가 끊어진 후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가 EH만큼 이동하였을 때 A가 내려간 연직 높이는 스몰 h이다. A와 B의 속력은 V로 같다. 당연히 묶여서 가니까 스몰 A가 속력 V가 같겠죠. 자, 그러면은요.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그냥 여기서 요것만 그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7번이에요. 물체가 여기서 매달려 있던 물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달려 있던 물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 얘가 미끄러져서 내려와서 얘는 요만큼 내려왔고요. 얘는 요만큼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h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길이가 2h예요. 그리고 A 높이만 따지면 높이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h가 된대요. 참고로 요게 a고 요게 b고요. 둘의 질량은 m으로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건 다 무시하래요. 자, 그러면은 A와 B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에 AB 전체를 따지고 보면, AB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그냥 EM짜리가 뭐만 받아서, 중력만 받아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A와 B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소리는 A와 B에서 감소한 에너지의 합은 A와 B에서 증가한 에너지의 합과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A, B 따로따로 쳐다보면 A는 장력 작용하고요. B도 장력 작용하기 때문에 A와 B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좀 이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 자, 여기 끊어지기 전에 당기는 힘이 있었대요. 요 힘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mg니? 라고 물어봤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mg 있죠? 처음에 정지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mg였죠? 이거 빨간색은 처음이에요. 그럼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도 mg가 있겠죠? 장력이. 그리고 A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가 있겠죠? 얘는 mg보다는 작겠지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장력은 조심하셔야죠. mg 플러스 A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가 추가돼야 되겠죠, 장력이. 그러니까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가 아니라 mg보다는 커야 돼요. A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틀렸고요.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니? 라고 이제 자, A만 따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A가 있어요. A인데 질량 m짜리예요. 쉽게 보는 방법. 여기에 장력 T가 작용하죠. 자, 여기서 작용하는 T는 비보존력이에요.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비보존력만 따지는 거예요, A한테. 그리고 A는 비보존력이 작용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EH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A는 이거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요. 얼만큼? 장력에다가 EH 곱한 만큼. 그럼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여기 있죠? 자, B는 장력이 위로 작용해요. 장력만 보는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 증감을 따질 때는 어차피 중력이나 탄성력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밑으로 내려가죠. 얼만큼? EH만큼. 그래서 장력하고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반대죠. 이러면 B는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감소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에서 장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A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증가. 장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B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기억. 가에서 나 과정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니?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V 계산해 볼게요. 자, V 계산하는 건 쉽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 전에 무조건 하지 말고 한번 써놓고 하기로 했었죠. 자, 무슨 에너지가 총 전체에서 따져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자, B의 위치 에너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A의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죠. 왜? 내려갔으니까. 자, 그런데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왜? 빨라졌으니까.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죠. 왜? 빨라졌으니까. 자, 그럼 B의 위치 에너지 얼마? M짜리가 EH니까 mg 더하기 H만큼만 내려갔으니까 mgh 는 운동 에너지. 자, 처음 속력이 0이었죠. 그럼 나중 속력,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을 V. 그럼 얘도 당연히 V겠죠. 그럼 얼마?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3mgh,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mv 제곱의 몇 배? 2배.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속력이죠. 약분되고 질량 약분되고 그러면 v 제곱은 3GH니까 3GH의 루트 씌운 게 V가 되겠죠. 자, 그럼 V는 루트 3GH니? 네, 맞네요. 자, 그러면은 답은 니은하고 디귿만 맞으니까 몇 번? 5번 되겠네요. 자, 8번 볼게요. 자, 8번. 자, 그림은, 자, 8번. 자, 이거 좀 지우고 8번이라고 써놓고 합시다. 자, 8번이에요. 자, 8번.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P점에서 Q점까지 일정한 속력 V로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면 V에다 밑줄 가볼까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R자임이 얼마다? 0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다가 일단 표시부터 할게요. 바로 뭘 표시하셔야 되느냐? R자임이 0이라 그랬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P에서 어디 한 이점 Q까지 가는데 물체가 자 질량 m짜리가 있는데 먼저 뭐부터 표시해야 되죠?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건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뭐 스몰 f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f로 잡아당긴대요. 그랬더니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즉 무슨 뜻이에요? 얘와 얘가 서로 어떻다? 크기가 같다. R자임이 0이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가 몇 h냐면 h.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h? 2h래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안 되죠. 왜? 여기서는요, 요 중력만 작용했으면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뭐죠? 비보존력이죠. 비보존력이 작용을 했다는 소리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가 없다는 소리죠. 비보존력이 하필이면 또 비보존력이 하필이면 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니까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자, 그럼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감소하다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어디서?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그건 뭐의 감소? 위치 에너지 감소예요.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예요. 얼마 감소했죠? mg, h만큼 감소했죠. 중력은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중력이 한 일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감소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예요. 그래서 mgh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F는 얼마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 mgh하고 그러면 외력이 한 일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비보존력.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가 됐으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죠. 얼만큼? 비보존력이 한 1만큼. 그럼 F 곱하기 얼만큼? 2H만큼. 그럼 H 날아가니까 F는 얼마예요? 2분의 1mg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F는 2분의 1mg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요거 일단 영상 여기서 자르고 뒤에 문제 계속 풀도록 할게요.